네, 안녕하세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2020년 쌍용량의 3분기 실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지난 자료를 지금 끄집어낸 이유는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출하량 관련해서 3분기 실적을 보시면 4분기 실적 전망하시기에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물론 이 자료에서 언급하는 모든 내용은 향후 업황이나 경기 변동에 의해 바뀔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모든 산업에서 마찬가지겠지만 시멘트 사업에서 출하량의 변화는 매출 및 이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고정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출하량이 줄게 되면 매출 감소보다 훨씬 큰 폭의 이익 감소가 나타나고, 반대로 출하량이 증가하면 매출 증가보다 훨씬 큰 폭의 이익 개선이 나타나기 때문에 출하량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올해 누적 출하량을 좀 보실까요? 지금까지 누적 출하량은 전년 대비 약 10% 정도 빠졌는데, 이건 원래 올해 출하량 전망보다 좀 낮은 수치입니다. 그럼 3분기만 따로 떼어놔서 한번 봐볼게요. 내수는 그럭저럭 평타를 쳤는데 수출이 30% 가까이 급감을 했습니다. 우선 숫자상으로는 괜찮은 듯 보이는 내수부터가 사실 문제였는데요. 작년은 너무 더운 날씨 때문에 시멘트 출하가 급감을 했었던 터라 그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올 3분기는 YOY로 꽤 올라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7, 8월 동안 7, 8월 두 달 동안 정말 긴 장마가 있었죠. 시멘트는 대부분 수요가 레미콘을 통해서 건설 현장으로 도착하게 되고, 또 이걸 타설하기 위해서는 날씨가 매우 중요합니다. 눈비는 당연히 안 되고, 너무 더운 날씨와 또 너무 추운 날씨도 안 되죠. 작년 여름은 폭염이, 올 여름은 장마가 내수 출하를 방해를 했습니다. 그럼 수출은 왜 줄었나? 작년 폭염은 레미콘 타설에 영향을 줬지만 시멘트의 생산과 수출을 위한 선적에는 그닥 큰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 덕에 수출을 늘리면서 전체 가동률을 유지했었는데, 올 여름처럼 긴 장마가 있는 경우는 수출을 위한 선적까지도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건 다른 모든 산업, 뭐 철강, 정유, 곡물, 식품, 유화 이런 것들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수요가 날아가면 다음에 회복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굶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두 배로 먹을 수도 없고, 또 한 분기 여행을 안 간다고 해서 그 다음 분기 여행을 두 배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멘트는 특이하게도 외부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위축된 수요는 외부 요인이 사라지고 나면 그 양을 거의 회복을 합니다. 최종 수요처인 건설사가 납기라는 계약 조건에 매여 있기 때문인데요. 외부 제약 조건이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엔 밤을 새우던 물량을 두 배로 집어넣든 어찌됐든 약속된 시간까지 준공을 마쳐야 하는 게 건설사의 그 의무인 거죠. 그래서 시멘트사의 연간 출하 계획은 거의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3분기 장마와 태풍으로 위축되었던 출하도 4분기에 그 양이 그대로 반영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연간 물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3분기 연결 실적을 한번 볼까요? 출하량이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은 꽤 튼튼하게 버티고 있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일단 매출을 보면 작년에 없던 매출 효과가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순환자원 처리 수수료 수입인데요. 지난 2분기에도 약 150억 정도의 매출 증가 효과를 보였는데, 이번 3분기에는 부분적으로나마 두 계기가 더 추가되면서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180억가량의 처리 수수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 처리 수수료 수입이 영업이익 제고에 1차적으로 도움을 줬고, 또 하나는 탄소 배출권 매각입니다. 배출권 매각이 대략 100억대 중반의 원가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어나는, 시멘트사에서는 꽤 흔치 않은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손익계산서상 다른 특이사항은 별로 없는데, 이번 분기 세금이 좀 지나치게 높은 감이 있습니다. 그건 지난 2분기 손익계산서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2분기에 세금을 좀 적게 내서 고잉여 부분이 3분기에 나간 겁니다. 연간 누적으로 보시면 대략 유효세율 안으로 들어올 거고요.
재무구조, 이건 쌍용량의 또 다른 자랑거리 중 하나죠. 90%의 부채 비율과 200%에 육박하는 유동 비율, 상당히 편안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전반적인 내수 출하량을 전년 대비 6에서 7% 정도 감소한 4,600만 톤으로 봤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기 중 출렁거린다 해도 연간 출하량은 얼추 맞추게 될 겁니다. 각 시멘트사들의 경영계획상 출하계획도 큰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매출은 20년 계획 대비 대략 한 3,800억 정도 아직 모자란 걸로 보이고요. 4분기라는 계절적 수요를 감안하면 매출 달성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영업이익은 연간 목표 대비 650억가량이 아직 미진한데 이 역시 4분기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쌍용양을 보실 때 제일 중요한 지표가 에비타인데요. 쌍용양에 투자하고 계시거나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항상 밸류에이션 부담을 말씀들 많이 하세요. 너무 비싸다. 다른 시멘트 상장사 모두 합친 것보다도 비싸니 좀 부담된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다른 조건 다 떼고 시총만 보고 비교하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익의 질이나 양이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PER 같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PER 같은 지표를 비교해 보셔도 그런 밸류에이션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지금의 쌍용량의 주가를 정당화시켜주는 건 수익성이나 안정성 이런 지표가 아니라 바로 코스피 최고 수준의 배당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그런 배당 수익률을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에비타에서 나오고요. 올해 연초에 말씀드렸던 에비타 가이던스인 4,200억은 지금 상황이면 무난히 달성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과 이후 추가적인 투자가 계획되어 있어서 에비타의 증분이 모두 배당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지금과 같은 배당 트렌드, 그러니까 매분기 배당을 드리고 연말쯤에 한번 올리고 그 증가된 배당이 다시 다음 분기로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트렌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안정적인 그리고 높은 배당 수익률을 고려하시면 꽤 괜찮은 투자 종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4분기 실적 발표는 아마도 내년 2월 초쯤이라 예상이 되고요. 그때쯤엔 2021년의 사업계획과 지금 쌍용량회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 비즈니스에 대한 대략적인 모습들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 그동안 쌍용량에 대해 궁금하셨을 내용들 추려서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